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20일 여기는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라는 곳에 있는 성당입니다. 결혼식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신부의 이름이 케이틀린 기딩스였어요. 그리고 이날 케이틀린보다 더 신이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니인 로렌과 동생 사라라고 하는데요. 세 자매가 어릴 때부터 사이가 너무 좋았다 그래요. 특히 자기보다 3살 위인 언니 가운데죠. 사이가 특히 좋았는데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쌍둥이 같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동안 오래 떨어져 산 적이 있어요. 언니인 로렌이 볼티모어와 먼 조지아주 메이컨시의 법대에 입학하는 겁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년간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잠깐 시간을 내서 오게 됐던 거예요. 저번 달에 학교는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변호사 시험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만 보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결혼식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요. 2011년 6월 26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케이틀린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받지 않았거든요. 가족은 로렌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집중하느라 연락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유독 가깝게 지내던 케이틀린만 생각이 달랐어요. 왠지 기분이 이상했고 언니가 걱정이 됐던 거죠. 3일이 더 지나거든요. 로렌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가족들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대학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다들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만 했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케이틀린은 아빠와 함께 언니가 산다는 메이컨으로 가봤습니다. 로렌의 친구들도 찾아봤지만 어디서도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실종 신고가 된 27살의 법대생이죠. 로렌 기딩스인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2011년 6월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의 머서 대학 로스쿨을 다니던 학생에게 벌어진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1년 6월 30일 새벽 실종 신고로 로렌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발견돼요. 발견 장소는 얼마 전 졸업한 학교 대강당의 뒤편이었어요. 여기 쓰레기통 안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로렌 기딩스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6월 26일 이후 살해당했고 범인은 시신을 토막내서 여기에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이유로 범행을 했는지 알아야겠죠. 로렌의 집은요, 학교 앞에 머서 대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았거든요. 보이는 대로 집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 집안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라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수상한 사람을 목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전 방학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로렌도 만약 변호사 시험이 없었다면 볼티모어의 집으로 돌아갔었을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걸로 추정된 날은요, 일요일이기도 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학생들도 다 외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거죠. 사실 대학교 쓰레기통에서 여학생의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요, 아직 수사 단계였기 때문에 관계자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방송국 취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느 방송사 리포터가 피해자 이웃집에 사는 학생을 만나 인터뷰한 영상이 뉴스로 방송됩니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Person that was living there? Yeah, Lauren was my neighbor. We're just trying to find out where she is at this point. I mean, no one has seen her since Saturday. I mean, the last time anyone heard from her was an email that she sent out, and no one's heard from her since. Did you see her hang out with anyone at the time or anything like that? I mean, no one has seen her since Saturday. I haven't seen anything. I mean, I've always heard noise outside, but it's just people walking by pretty much.
And she just recently graduated from Mercer. Yeah, she and I we were both JD students. We graduated back in May. What kind of person was she? I mean, what did you see? I mean, she's as nice as can be. I mean, very personable, very much a people person. Do you know any enemies she might have had? Somebody that might want to hurt her? No, we don't know where she is. I mean, the only thing we can think is that maybe she went out running and someone snatched her. Because I mean, we went over. One of her friends had a key. We went inside and tried to see if there was anything amiss, but I mean, she had a door jamb that was sitting right by it, so there was no sign that anyone broke in. I mean, the door was locked when everyone got here. I mean, we just don't know where she is. What about in the parking lot area? I know they've been doing a lot of. I think that's where they have recovered the body or whatever they recovered from there. Body? Had you heard? Had you seen anything there? Had you seen anything there? I mean, we don't know if this is the same person.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y took out a body there earlier. We don't know if it's the same person or not. So that's why we're trying to ask people if they know who lived there. Are you okay, sir? I think I need to sit down. Okay. 인터뷰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 본 게 있는지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는 대로만 대답해주면 되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 학생이 처음에는 말을 잘 하다가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방송국 사람이 한 말도 있었거든요. 앉아야겠다면서 힘들어 하길래 물을 줬더니 앉은 자리에서만 10리터를 마셨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추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 영상도 같이 볼게요. You've been studying for the bar? No one had seen her since Saturday because we all just, there's not a whole lot of interaction unless we're doing classes. Right. And she was doing the online version of it. You all studied together, though? We were in, there's two different people, there's two companies that provide it. Kaplan provides it and Barbary provides it. I signed up with Barbary and I've been doing the lectures that they have in the mornings. She was doing the Kaplan online, so I hardly ever saw her. I mean, I would see her go out running, but I mean... What time would she go out running? I mean, I don't even know when. Was it at night or morning? I saw her midday a couple weeks ago. I mean,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her, was coming back from the bar prep on the main campus because we got moved over there for a week or two. But she normally would run. That was the routine that she ran all the time. I mean, she had a group that she would go running with. I mean, I don't know anyone that would want to hurt her. She was as nice a person as there is. Was she moving soon? Did you know anything about her? Yeah. She was going to be moving out today. She was supposed to move out today because someone else was going to be moving into her apartment, the new law student. Do you know if she was like, where is she from? Is she from Maryland? Yeah, she's from up in Maryland. Can I just put this on you so we can hear you? Is that all right? Okay. I'm so sorry. Here, and you can just hold on for that. Thank you. Yeah, she's from Maryland? Yeah, I mean, she was from up in Maryland. I mean, all her family was there as far as I know. I mean, What's going on in your mind right now? Like, what are you thinking? Why would anyone do this? She didn't hear anything? No. Didn't see anybody? I just heard something. Maybe I could have helped. Okay, don't worry. 이 학생의 이름은 스티븐 맥데니얼이라고 합니다. 25살이고 사망한 로렌 기딩스와 같은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선 대답도 잘 못하고 횡설수설하다가 울먹이기까지 하죠.
로렌과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감정 변화가 심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밝혀집니다. 로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예상대로 이 사람이에요. 스티븐 맥데니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단서를 많이 남겼는데요. 자기는 로렌이 아마 가출했구나, 납치되었다고, 얻다라고, 과거형이죠, 생각하고 친구가 로렌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집에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문도 잠겨 있었다고 했죠. 이 인터뷰 시점은요, 로렌 기딩스의 사망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리포터가 로렌에 대해 물어보자 마치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걸 알고는 있지만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느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시체라는 말에 갑자기 심각해지자 방송을 본 경찰은 스티븐의 집을 수색해봤습니다. 집안엔 스티븐 맥데니얼이 로렌 기딩스를 살해했다는 증거들이 많았어요. 사건은 이렇게 해결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7년 전 로렌 기딩스와 같이 대학에 입학한 동기였습니다. 성격이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요.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똑똑하긴 한데 성격이 까다롭고 변덕스럽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로 대학에 왔지만 친구를 여전히 잘 사귀지 못했고 주로 혼자 다녔어요. 사건이 일어난 학생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건 1년 전인 2010년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던 중 누군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사람이 바로 사망한 로렌 기딩스였던 거죠. 로렌은 스티븐을 마주칠 때마다 항상 먼저 인사를 해줬어요. 혼자가 익숙했던 스티븐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로렌에게 그래서 자기 혼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거죠. 로렌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그중 하나가 스티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런 건 로렌이 불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표현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스티븐이 뉴스 인터뷰에서 열쇠 이야기를 했었죠. 우연히 로렌의 집 여분 열쇠를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몰래 들어가서 소지품과 속옷을 훔쳤던 거예요. 이게 비디오 증거 자료인데 집안 촬영도 몰래 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영상이거든요. 창문 밑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나무 막대기에 달아서 이렇게 들고 들여다 봤던 거죠. 로렌도 어느 날부터 집안 물건들이 자주 사라지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인 케이틀린과 주고받은 문자에는 집안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고 불안해서 이사를 고민 중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학생 아파트니까 싸면서도 시설이 좋습니다. 이런 다른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이사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참으면서 지내다 보니 1년이 지나거든요. 로렌은 2011년 5월 로스쿨을 졸업하지만 7월까지는 학생 자격으로 더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험도 여러 개를 봐야 돼서 계속 지낼 곳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다 합격했어요. 마지막 하나만 남겨둔 상태였는데 이것까지 보고 집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스티븐도 같이 졸업한 학생이고요. 가족들에게는 공부 핑계로 학교에 계속 남기로 했었지만 사실은 로렌 때문에 안 나가고 있던 거죠. 로렌이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고백해볼 생각이었는데 이런 걸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택한 방법이 로렌의 아파트를 몰래 자기가 열쇠로 따고 들어가는 거였대요. 이게 2011년 6월 25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데다가 주말 저녁이라 집이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학생 아파트에 남아있던 사람은 로렌과 스티븐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로렌이 하루 종일 변호사 시험 공부하다가 침대에 누워서 잤거든요. 그리고 26일 새벽 4시 반이 되는 거죠. 스티븐은 로렌이 자는 걸 확인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자는 걸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대 쪽으로 이동하는데 마룻 바닥이라
갑자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 로렌이 눈을 뜨거든요. 누워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누구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바로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스티브는 바로 입을 틀어 막았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자 로렌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만하라고 스티븐에게 소리 질렀는데 범인 입장에서 자기 정체가 이제 들켰으니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로렌의 목을 잘랐다고 진술은 했어요. 범행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의 경험을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생긴 문제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렌은 스티븐이 몰래 방 안으로 들어온 지 15분 만에 사망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이 범행 사실을 어떻게 감출지 스티븐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 상상력이 많고 추리소설을 즐겨 읽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 현장에서는 또 침착했다고 합니다. 범행 흔적과 지문을 지웠어요. 문제는 시신이죠. 더운 여름날이니까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기 흔적은 없을지 몰라도 시신 부패가 금방 일어날 테고 냄새 때문에 결국 빨리 발견된다는 겁니다. 현장이. 그래서 시신을 밖에다 처리하고 로렌은 집을 비운 뒤 사라진 것처럼 꾸미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시신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파트에 CCTV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카메라에 걸려도 의심받지 않게 시신을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방법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토막내는 거죠. 해가 뜨자 스티브는 마트에서 현금으로 쇠톱과 검정 쓰레기 봉투, 표백제를 샀고요. 다시 로렌의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4시간 만에 5개의 봉투에 로렌을 나눠 담을 수 있었어요. 스티븐의 이후 계획이 이렇습니다. 다니던 학교는 매주 월요일마다 쓰레기통을 수거해 가요. 그런데 마침 사건 다음 날인 6월 30일이 월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의 쓰레기들과 같이 로렌을 담은 봉투도 학교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월요일 아침에 쓰레기차가 와서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사건은 로렌 기딩스의 미해결 실종으로 남겠죠. 혹시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더운 날씨니까 부패가 이미 다 진행된 뒤일 겁니다. 그럼 사망 원인이나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스티브는 자기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 안 쓰레기통에 시신을 나눠 버리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외출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돼 있던 겁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와 있었고요. 여러 언론사와 방송국이 찾아와 취재를 하고 있는 거죠. 스티브는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일단 멀리서 지켜봤어요.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렌이 실종됐다는 것 같거든요. 스티브는 자기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에 안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리포터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마 그 말도 안 되는 머리 때문에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스티브는 이걸 거절하면 의심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스티브는 경찰과 취재진이 로렌의 실종 때문에 모였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터뷰해보니까 학교에서 시신이 이미 발견돼 있는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로렌의 시신은 아침 쓰레기차에 실려 나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신을 학교 안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걸까요? 스티븐 생각대로 쓰레기는 6월 30일 월요일 아침에 수거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양이 너무 많아서 금방 이 차가 다 가득 차버렸대요. 매립지에 돌아가서 차를 한번 비우고 다시 학교에 와서 남은 쓰레기들을 비우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로렌의 여동생인 케이틀린이 언니의 실종 신고를 했던 거고 경찰은 집과 학교를 수사하다가 강당 뒤 쓰레기통 안에서 시신을 찾은 거죠. 이때만 해도 용의자까지 찾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이 뉴스 인터뷰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스티븐을 보고 의심하게 된 겁니다. 로렌은 같은 과 동기인데다가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날 인터뷰가 없었어도 경찰은 금방 스티븐을 한 번은 찾아가 봤었을 거예요.
이렇게 집안 수색해 보니까 컴퓨터에서 로렌 기딩스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만 300개 이상이 나왔고요. 그동안 몰래 들어가서 훔친 속옷이나 소진품, 집 열쇠, 로렌의 시신을 자를 때 쓴 쇠톱과 혈흔이 묻어있는 셔츠까지 발견되면서 범행이 입증됩니다. 이렇게 체포가 됐고요. 사건이 벌어진 지 10개월이 지난 2012년 4월 21일 재판이 열리는데 스티븐이 자기 죄를 다 인정했어요. 그렇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6년 만인 2018년에 항소를 해요, 갑자기. 이게 그 당시 사진인데 얼굴이 많이 바뀌었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소 결과는 감옥에 들어간 지 30년이 되는 2041년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형이 약간 감형되긴 했어요. 하지만 현지 보도 내용을 보면 가석방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로렌 기딩스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사건 당시의 시신을 다 찾아야 되니까 조사가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결국 손가락과 몸통 외에 나머지는 찾지 못해요. 그날 학교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스티븐 생각대로 다 일이 진행됐었겠죠. 그럼 사건은 미제로 남았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하필 쓰레기가 또 많아가지고 해결된 사건이었어요. 주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11년 6월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에서 일어난 스티븐 맥데니얼의 로렌 기딩스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